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분. 네, 권영화 의원님. 여기하고는 여성의 이제 여성회관이 넘어가요. 여성회관이 지금 배달이 아니 배달이 지금 같이 그 노인복지회관 같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뭐 여성회관 들어가는 뭐 사전 준비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한 830평 정도가 우리 여성회관 목수도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집기라든지 그 이사 비용 같은 거를 다음에 추경에 예산 반영할 거예요. 수용에 반영할 네. 거라고요. 네. 근데 그 철저하게 좀 어차피 이제 올 말에 완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전 준비 미리 준비 단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기에 쓰던 걸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하나? 뭐 집기가 그 새로 구입한 거는 이전을 하고 또 사실은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빠짐없이 네.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도서관 요즘 배달이 저수지 올해 착공이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다음 달에 착공할 겁니다. 착공해요? 예, 그 저기 설계에는 나와 있어요? 예, 다 나왔습니다. 따로 설명 드렸는데. 예, 작년도에. 예. 올해 그러면 시작해서 12월, 18년 4월까지 그렇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라고 해요. 그럼 배달이 도서관에 이렇게 짓게 되면 우리 기존에 있는 그 도서관하고 규모는 어느 차에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지금 배달이 꽤 지상 3층 규모거든요. 지하에도 물론 1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1,455평, 이게 약 1,500평 되는데요. 규모로는 제일 큽니다. 근데 예, 우리 평택시에서 짓게 됩니다. 여기서 도서관으로 좀 저기 얘기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좀뭐 나빠질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또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네. 조금 그 구분이 돼 있고, 특히 배달이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 최근 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현재 도서관과의 뭐 괴리라든지 차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단지 이제 신설 그 도서관이고 또 그런 면에서 뭐 시설 같은 면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그 현재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올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좀 그 포화 상태가 예상은 되지만 또 적정하게 분담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제 도서관을 짓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관여도 해야겠지만 이객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 건물 지면서 이객과하고 협의 절차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빠지지 않게 네. 좀 도서관의 그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좀 협조는 해가면서 유기적 협조는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화 의원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조금 아까 그 우리 권영화 의원님께서 그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근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유치원을 할 경우에는 그 목표도 물론 조금 다르지만, 그죠?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다르지만 그 교사들의 어떤 구성원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지만 제가 유치원 쪽에는 공부를 못해 있고요. 유치원 쪽에는 아직 우리하고 교육 환경하고 그 목적하고 프로그램이 같은 거는 안 오는데 교사의 처우 개설이 있는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차제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정확히 그런 정도는 식별할 수 있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목표가 똑같지 않아요. 그 나이별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전부 다 그 교사는 똑같지만은 그 저기가 조금씩은 달라요. 예, 예. 네? 그 어떤 뭐 교수의 그 어떤 기준, 선택 기준. 그러면 보육교사들은 솔직히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물론 이제 유아교육도 전공한 사람들이 요즘은 많지만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교육원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이렇게 교사로서 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을 갖다 꼭 전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 기준부터 좀 다르거든요. 그 이제 뽑을 적에도.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유치원하고 그 어린이집하고 어떤 요런 그 차별성을 갖다가 좀 알고 계셔가지고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복지사의 그 차별적인 걸 조금 말씀을 아까 좀 드렸는데 그 이제 노인 장애인과에서 이제 그 요번에 아까 저한테 주신 거 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올부터 처우개선비를 5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더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공고에다가 저기 월 10만 원씩 이렇게 2013년부터 지급이 하고 있어요. 그 체계가 네,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주도하에 있는 그 복지사들은 그 처우개선비를 요번에 이제 5만 원씩까지 책정이 됐는데 똑같은 복지사의 어떤 자격을 갖고 일을 하는데도 이제 이 장기요양 보호시설에 있는 그런 복지사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요거를 그래서 자치단체 이게 경기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럼 국가에서요? 네, 국가. 지원 자체가 네, 국가에서.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그전에 의료보험을 내잖아요. 의료보험의 일정 부분은 그 내신 보면 이제 그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그래도 위로금 쪽으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성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오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고. 이 평택시에도 보니까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시설이 지금 요양원이 지금 굉장히 많죠. 거기마다 보호개선비가 굉장히 많이 인간 요양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한번 현황 좀 저한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요양원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또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좀 검토 좀 해보셔서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좀 그 단체에서 한번 와갖고서나 이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기적으로 너무나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 좋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소외받는 느낌이 안 들도록 좀 해주면 어떨까. 큰 돈이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지원 거기 좀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리고 평택시에 34개소가 있네요. 네네. 네. 근데 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방과 후니까 아이들이 뭐 빠르면 10시인데 우선 통상 한 2시 이후부터 19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2시 이후부터 19시. 네. 그러면은 한 5시간 정도네요. 네네. 이제 지금 여기 예산을 이렇게 좀 대충 보니까 34개소에 937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이제 토탈 51억
네네. 3,4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개소에 평균을 내보니까 한 27명 정도야. 아, 네네. 27명 정도. 그런데 한 개소당 이제 그냥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적이 있고 좀 어떤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좀 잘 돌봐주고 그런 차원에서 뭐 이걸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정말 자세히 잘 보시고 정말 이 예산 가지고 합당하게 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점검을 통해서 네. 관리에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죠? 네. 네. 그 27명이야. 27명인데 평균 잡아서 이게 한 달이면 1억 한 몇천씩 이렇게 지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거 하루 종일도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도 처벌도 하고 글쎄요. 어떻게 점검을 어떻게 점검도 좀 하고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 어려운 부분이 다만 이 점검을 안 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작년에도 18군데를 우리가 행정 조치를 시켰어요. 물론 이제 실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볼 때는 물론 고의적인 실수보다는 좀 모르기도 했다고는 그러는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지도 뭐 감사는 아닙니다만 그 지도 검사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음식을 뭐 예를 들어 뭐 싸구를 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뭐 맞춘다는 걸 한다 이런 얘기가 항상 우리 저희들이 이거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그래서 갖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어려운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 보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충분히 지원받을 것만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거죠. 어떤 그 지원받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골고루 네. 그런 혜택이 가게끔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그 어디 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갔었어요.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갔었는데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정도로 거의 막 이렇게 비어있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뭐 제가 이제 거의 퇴근할 때쯤 해서 갔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민주성이 있는데도 좀 이게 다 스크린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이 제대로 써지고 있는지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소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갖다가 어디를 정해놓고 이렇게 먹게끔 이렇게 하면은 그걸 현금으로 돈으로 달라 이런 데도 있다 하던데 그런 건 없나요? 그 소리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네. 그 차제에 한번 유념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해서 한번 관심을 가서 한번 점검을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점검이라는 건 뭐 알리고 가고 이래가거든요. 그러게. 점검인데요. 이제 비노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여기 얘네들 거의 저녁을 갖다 아동센터에서 먹이는 거죠?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서 뭐 원장님이 밥을 해서 준다든가 조리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조리원들이. 네, 같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리원들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조리원들 다 보면 4대 보험료 다 들어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정식인가요? 그 자체 내에서는 아마 그 조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주로 이제 조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제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 같은 건 당연히 들죠. 보험 같은 거다 예, 예, 예. 보험 안 들면 문제 생기니까 또 지금 그런 데 되면 보험을 들어달라고 본인들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갖고 잠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가는 건데 사실 그런 문제가 다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리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에서? 조리사 예를 들어서 뭐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30명 넘으면 조리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두고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네. 저기 잘 좀 지도점검 좀 잘하시라는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는 그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북 같은 경우는 저 공장이 많다 보니까 제조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제법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노인들을 정말 이렇게 일자리를 줘가지고 좀 자기네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이분들이 이렇게 출퇴근하기가 힘이 들다. 교통편 그게 또 있고 한 가지는 이분들한테 파트제로다가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4대 보험료를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한테 큰 이득이 안 된다 이거지. 뭐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부서에서는 그 기업체에다가 좀 공문을 좀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일거라든지 있으면 옛날에 그 무슨 그 회관을 집에서 막 그 조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4대 보험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납품해서 그 뭐 일정한 집이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마을에 관해서 노인들께 모였을 때 그거를 작업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주려고 지금 그 일감을 찾기 위해서 좀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거는 문제는 이제 손으로 하는 수공업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 벨트가 형성이 되져가지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기계화로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작업 그 자리를 떠서는 안 돼.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뭐 그러면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업체에서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당신네 회사에 어르신들을 쓰고 싶다 이거야. 쓰고 싶은데 이제 고 일대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가 좀 씻어다주고 태워가고 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네? 그런 건 어떻게 좀 조인을 해줘가지고서나 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뭐 여럿이 그 뭐 있다라면 한 봉고차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이제 아까 이동해도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업체하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어떤 과정인지 제가 뭐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그 파트다 일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네들도 이득을 조금 더 창출을 하고 비싼 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자기네도 도움이 되고 노인들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보면은 잠깐 와서 일하는 것도 4대 보험료 다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예, 직장 내에 들어가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관이 뭐니 전부 다 뭐 취업 일자리 그래서 뭐 이런 걸 갖다가 취업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은 많이 내놓지만 솔직히 그 속을 파헤쳐 들어가면은 하등이 하나도 도움될 게 없다 이거예요. 응?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인 것이 그걸 그대로 놔둔 채 무슨 뭐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무슨 뭐 여성들의 이제 뭐 재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거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사실 뭐 기업에서 어르신들 등록도 상당히 좀 하게 되는 과정에 4대 보험까지 그뭐 금융공사에서 하게 요구를 한다는 좀 아니 광고소에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알바 그거는 내용 좀 4대 보험 같은 거는 내용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그런 것좀 기업에서 어르신들 쓰는 차원에서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일을 시켜드려야지
사퇴금 문제 같은 것들은 지가 뭐 노인의 지하고 상의는 우리가 일거리만 주신 데는 한번 협조를 해보겠지만 그 사대보험 같은 것들은 특이선을 자기들이 고용을 손단내면 사대보험 아, 그때는 그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역으로 하면은 내가 이분을 몇 시간만 쓰는 건데, 몇 시간만 활용을 하는 건데, 이거 4대본까지 들어줘야 되냐, 이 소리거든요.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가 더 좁아지고 그렇게 된다. 여기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여튼 그쪽 어떤 방법은 없나? 서구 지역에 있는 데가 어딘지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뭐 그렇게 해서 없지 않고 만나서 그건 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노인 일자리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제도적인 공감을 저희들도 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공무는 발송했지만 업체에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조립 제품도 지금은 정밀하게 까다롭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정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알려주시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다 한번 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해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일자리만 된다면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한두 가지만 지난번에 그 도서관에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행사 이제 결과 보고회 이렇게 발표회 하는 거 가봤더니 교육청 쪽에서는 이제 참석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좀 교육청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하고 또 그런 이제 결과 보고회 할 때 교육청 쪽에서도 거기 참여한 교사들에게 상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학교 쪽에 그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금년에는 한번 교육청과 상의해서 더 많은 관심을 서로 가질 수 있게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늘려보겠다 이렇게 이제 업무 보고에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제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들이 취업 연계하는 것 좋은데 도서관 프로그램에까지 취업 연계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좀 이쪽은 교양 쪽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저희는 뭐 취업 위주는 아니고요. 정보 제공 차원입니다. 진로 정보 제공 차원이지 취업과 직접 연관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공공 작은 도서관들이 이제 읍면동 단위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전문 인력들 사서 또 좀 계속 도서관마다 최소한 한 분씩은 계속 배치가 돼야 될 텐데 예. 지금은 좀 현황은 어때요?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인력 부족으로 정규 사서직은 배치를 못하고 있고요. 기간제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기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건의를 드려서 사서 인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발이 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요구사항들이 시정시차에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층별 맞춤 복지 서비스 구현을 통하여
사람 중심 복지도시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